많은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건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확정할 수 있지만 조류 충돌 여부, 랜딩 기어, 즉 착륙 장치가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동체 착륙을 한 여객기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활주로 넘어 둔덕이 왜 설치됐고 규정은 어떻게 된 건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콘크리트 둔덕. 이게 정확히 어디에 설치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활주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외벽이라고 부르는 이 담 사이에 설치가 돼 있는 건데요. 네. 그래픽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지금 그 아래쪽에 활주로 끝이 보이고요. 여기서부터 약 26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이 둔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컬라이저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 높이는 약 4m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랫부분이 2m, 위에 안테나가 2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는 흙으로 덮여져 있고요. 위에 안테나가 돌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 사고 전에 이 둔덕의 모습입니다. 무한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모습입니다. 이 둔덕의 장치는 로컬라이저 또는 방위각 시설이라고 부르는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호를 발사하면은 이 비행기가 정확히 활주로 중앙에 착륙하도록 돕는 신호가 발신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 중앙에 오도록 잘 신호를 보내는 장치라면 매우 중요한 장치인데 네. 이런 안테나, 이 콘크리트 둔덕에 쌓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높이를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테나의 위치가, 이 높이가 이 활주로랑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이 무한공항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지나서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둔덕을 쌓아 올려서 높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둔덕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안테나를 위로 길쭉하게 이제 세우는 방식이라든지 얇은 철제 구조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다른 식으로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의문이 남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공항을 보면은 다른 식으로 설치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경우에는 아마도 강한 바람 등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덕을 만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활주로 끝에서 한 260m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여기까지 밀려오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설치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둔덕, 이 둔덕이 무안공항에만 설치돼 있습니까? 국토부 설명으로는 다른 공항에도 일부 공항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내에는 여수공항이 대표적이고 또 포항 경주공항이라든지 또 해외 사례로는 LA공항,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또 남아공의 킴벌리 공항에도 이런 둔덕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처럼 4m 높이로 이렇게 쌓았는지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미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번 사고 원인을 이 둔덕 때문만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좀 성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종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왜 수동으로 랜딩 기어가 내려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대목이 아직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보다 이 둔덕의 기울기가 좀 더 완만했으면 어땠을지 또는 이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었으면 어땠을지 하는 그런 지적들이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참담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혹시 이 방위각 시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관련돼서 충돌이 있었는데도 무사한 경우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종종 이제 비행기가 이제 활주로를 넘어가서 이렇게 다른 물체하고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2015년에도 일본 히로시마에서 우리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로컬라이저 안테나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과 달리 이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충돌하고 지나가서 좀 이제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둔덕이 만들어진 거가 콘크리트인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둔덕 현재 이거 뭐 규정 만드는 과정에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보도를 살펴보면은 이게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혹은 따랐다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까지 국토부 입장이 이렇습니다. 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이 규정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 설치됐을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둔덕 같은 경우에는 안전구역 바깥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현재까지 국토부 공식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다른 규정들을 보면은 좀 일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긴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예규 213호인데요. 항행 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이라는 규정인데 여기에 보면은 방위각 안테나는 300m부터 450m 사이에 설치하게 돼 있고요. 활주로 끝에서부터요. 그리고 저충격 지지대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신 것 같은 이런 둔덕이 저충격 지지대인지 또 이 거리 규정을 지켰는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규정 끝에 보면은 2021년도가 시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지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국토부 입장은 통상 이런 매뉴얼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켜야 될 참고 기준이다 이런 이제 설명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둔덕 설치가 법 규정을 어겼는지는 좀 따져볼 부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둔덕이 사고와 관련돼서 뭐 결정적인 원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그래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고 원인을 처음에 이제 너무 그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999년에도 사실 포항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둔덕에 충돌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압박기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둔덕을 어느 정도는 타고 넘어가면서 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의 사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동시에 겹쳐서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인지 확정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국토부 설명처럼 만약에 이제 이것이 강행 규정은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일에 대비해서 둔덕의 경사라든지 재질이 좀 더 이제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네. 또 경사가 완만했으면 어땠을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이번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안전 규정을 더 보완하고요. 더 안전한 모습으로 공항을 바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